6급 공무원이 시장실에서 난동을 벌여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인사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는데 충주시는 엄중 처벌한다는 방침입니다. 인센티브와 정책 지원에 힘입어 공공배달앱의 이용률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생회복 소비 쿠폰이 지역화폐로 지급된다면 시장 점유율도 크게 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서번트 증후군을 가진 첼리스트 이정현 양이 그림으로 첫 개인전을 열었습니다. 음악과 색을 통해 세상과 소통하는 이정현 양의 특별한 그림을 만나봤습니다. 대한민국 연극제에서 단체상을 받은 악극 울어라 열풍아가 청주를 다시 한번 찾았습니다. 일제강점기의 사랑을 소재로 악단의 연주와 배우들의 열연이 어우러진 무대가 펼쳐집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어제 저녁 충주시청 50대 공무원이 시장실 집기류를 부수고 난동을 벌여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인사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추정되는데 충주시는 공직 안정을 위해 엄중 처벌한다는 방침입니다. 안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주시청 6급 공무원 A씨가 시장실을 향한 건 어제 오후 8시경. 잠겨있던 시장실 문을 발로 차 부수고 비서실과 응접실로 향했습니다. 당직 공무원 2명이 근무하고 있던 사무실에서 10여 분간 난동이 이어졌고 직원들은 무방비 상태에서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A씨는 컴퓨터와 프린터기 등 보이는 집기류들을 집어던져 파손시켰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곧바로 현장 체포했습니다. A씨는 흉기를 소지하거나 음주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다만 난동 과정에서 가까이 오면 신호를 뿌리겠다고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신나를 뿌리겠다 그런 내용을 말씀하시긴 했는데 실제로 신나를 소지하고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50대 여성 공무원인 A씨는 당일 발표된 6급 보직 발령 대상자에 자신의 이름이 빠진 데 대해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 7월 6급으로 승진했지만 약 4년간 팀장 보직을 맡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충주시는 또 다른 불상사를 막고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엄중 처벌할 방침입니다. 구속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직원에 대해서 강력한 징계와 함께 인사조치를 할 예정이고요. 재발 방지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와 피해 규모를 조사하는 한편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최근 공무원을 사칭한 사기 범죄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충북도청 공무원을 사칭한 피해 사례도 사흘간 연이어 발생하며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1시 30분쯤 청주 한 인테리어 업체에는 자신을 충북도청 박재철 팀장이라고 밝힌 전화가 걸려와 고가 소방 물품의 사전 구매를 요청했습니다. 어제와 지난 25일에도 동일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청주 또 다른 인테리어 업체에 전화를 걸었던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충청북도는 불특정 다수의 업체를 상대로 사칭 범죄가 이어지고 있다며 유사 사례를 경험할 경우 경찰에 즉시 신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개발된 공공배달앱이 그동안은 경쟁력 약화로 별다른 효과를 나타내지 못했는데요. 올해 들어 그동안의 인센티브와 정책적 지원에 힘입어 충북 지역에서 공공배달앱의 이용률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민생회복 소비 쿠폰이 지역화폐로 지급된다면 시장 점유율도 크게 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민간 배달앱과 충북형 공공배달앱의 중개 수수료 차이는 많게는 5배 이상. 배달의 민족이나 쿠팡이츠 등 업계 점유율이 높은 앱이 소상공인들로부터 많게는 7.8%의 중개 수수료를 받는 반면 먹개비와 땡교의 수수료는 2% 이하입니다. 하지만 적은 가맹 점수, 홍보 부족 등으로 공공배달앱의 경쟁력이 뒤떨어지면서 지난 5년간 주문 건수는 3분의 1 이상 크게 감소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올해 들어 반등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땡겨요의 올해 충북 지역 신규 가맹점 수는 2,000곳. 5개월 만에 과거 1년 전체 가맹점 수에 비슷한 성적을 내놓으며 누적 가맹점 수도 7,000개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선택의 폭이 늘어나면서 경쟁력을 갖췄다는 의미. 이용자 수도 비례에 늘어나며 주문 건수는 2023년 대비 2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공공배달앱 이용자들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사업을 시작하고 충북도 자체적으로 이용객에게 쿠폰을 지급하거나 가맹점에게 배달비 지원 정책들을 시행하면서 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공공 배달 앱을 통한 이 소비 진작이 현장에서도 활발하게 이루어져 있고요. 이런 분위기가 계속 지속이 된다면 어떤 상생 소비의 큰 흐름을 우리가 공공 배달 앱을 통해서 만들어갈 수 있다고 기대합니다. 또 정부가 1인당 25만 원 안팎의 소비 쿠폰을 지급할 예정인 가운데 지급 수단이 지역 화폐로 결정된다면 공공배달앱의 업계 점유율은 더 높아질 전망입니다. 지역 화폐를 통한 주문은 현재 공공배달앱만을 통해 가능한데 지금까지 전체 결제 금액의 절반 이상이 지역 화폐를 통해 이뤄지고 있습니다. 공공배달앱의 선전은 자영업자들에겐 반가운 소식으로 정부와 자치단체의 지속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네, 여기 자폐를 딛고 첼로를 연주하는 고등학생이 있습니다. 서번트 증후군을 가진 19살 이정현 양이 바로 그 주인공인데요. 첼로로 아름다운 선율을 빚어내는 정현 양이 이번에는 음악을 시각화한 첫 개인전을 열었습니다. 이민아 기자입니다. 묵직하면서도 따뜻하게 공간을 감싸는 첼로 선율. 자폐 스펙트럼 속에서도 서번트 증후군을 지닌 첼리스트 이정현 양의 연주 장면입니다. 절대 음감을 가진 정현 양은 첼로를 잡은 지 6개월 만에 무대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여러 무대에서 실력을 인정받았습니다. 현재 충북예고 3학년에 재학 중인 정현 양. 수험생으로 바쁜 나날 속에서도 이번엔 음악을 시각화한 그림으로 첫 개인전을 열었습니다. 하얀 종이 위 색색의 점으로 형상화한 작품은 이른바 악보 그림. 자작곡뿐 아니라 다양한 첼로 연주곡을 자신만의 기호로 시각화했습니다. 모든 예술가가 자기 세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평생을 고군분투하는데 정현 양은 그런 면에서 이미 자기 세계가 구축되어 있고 음악과 미술로 그림으로 깊은 음악과 그걸 이렇게 추상화적으로 구현해내시는 이런 서번트, 또 이런 여러 가지 이 발표를 통해서 이런 분들이 우리 곁에 있다. 다르지만 뭔가 아름다움을. 이번 전시는 정현 양에게 있어 음악과 색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고 세상과 소통하는 또 다른 무대입니다. 오는 28일에는 전시장에서 정현 양의 첼로 연주도 함께 펼쳐질 예정입니다. 지금처럼 표현하면서 사람들과 이렇게 같이 나누고 소통하고 어떤 분들에게 위로를 주고 어떤 분들한테는 뭐 이렇게 용기를 주고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첼리스트 이정현의 첫 개인전, 음악을 그리다는 다음 달 2일까지 계속됩니다. CJB 이민아입니다. 지난해 대한민국 연극제에서 단체상 금상을 받은 악극 울어라 열풍아가 청주 시민을 다시 한번 찾았습니다. 일제강점기의 사랑을 소재로 악단의 생동감 넘치는 연주와 배우들의 열연이 더해져 완성도 있는 무대를 선사합니다. 이완 기자의 보도입니다. 배우들이 무대에 올라 목소리와 감정만으로 커다란 무대를 채웁니다. 휘황찬란한 조명과 악단의 연주, 배우의 몸짓이 어우러져 화려한 무대가 연출되기도 합니다. 올해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역 대표 예술단체로 선정된 극단 청사의 창작 악극 울어라 열풍아입니다. 악극 울어라 열풍아는 극단 청사의 꿀잼 연극 시리즈 두 번째 작품입니다. 부모님께 드리는 최고의 선물이라고 하는 악극 작품이 되겠습니다. 악극 울어라 열풍아는 일제강점기 시절 사랑과 애국의 정서를 담고 있습니다. 악극 연기 전설로 불리는 최주봉 씨와 이은희 씨 등 다양한 배우가 무대에 올라 전통가요 30여 곡을 선보입니다. 무대 아래 악단의 연주가 어우러져 생동감 있는 사운드를 느낄 수 있습니다. 작품성을 높이 평가받아 지난해 제42회 대한민국 연극제에서 단체상 금상 등 사관왕에 올랐습니다. 1번 앞잡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좀 좋지 않은 역할을 맡았는데 그 연출이 그 역할을 주니까 한 거죠 뭐. 악극이라는 향수를 여러분들이 오셔서 물씬 느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저희들이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많이들 오셔서. 악극 울어라 열풍아는 내일까지 청주 예술의 전당 대공연장에서 3차례 공연됩니다. CJB 이환입니다.
청주시는 올해 상반기 시정 제안 1위로 한 고등학생이 제안한 MZ세대와 소통하는 육거리 시장을 선정했습니다. 또 쿨버스 이용 만족도 향상을 위한 제안과 수도세는 내리고 편리함은 올리고 전자고지로 스마트하게 납부하세요가 각각 2, 3위를 차지했습니다. 청주시는 시민검증단 등의 심사를 거쳐 창의성과 경제성 등 5개 항목에 걸쳐 시정 제안을 평가했습니다. 멜론은 과즙이 많고 단맛이 강해 비싼 가격에 팔리고 있는데요. 춘천에서 생산되는 멜론은 여느 멜론보다도 당도가 훨씬 더 높아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춘천에서만 재배할 수 있어 지역의 또 다른 특산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연방송 이종우 기자입니다. 비닐하우스 안에서 멜론이 탐스럽게 익어갑니다. 모양은 여타 멜론과 큰 차이가 없지만 한의원 멜론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단맛이 탁월합니다. 일반 멜론의 당도는 13브릭스 안팎인데 춘천 한의원 멜론은 15브릭스를 훌쩍 넘겨 최고 20브릭스까지도 올라갑니다. 당도 기준을 맞춰야만 수확을 할 정도로 선별 과정이 엄격합니다. 당도나 재배 방법이나 그다음에 선별 과정 이런 게 다 까다롭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도 춘천 한의원 멜론 하면 저희 황제 멜론이라는 걸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 껍질 부분까지 당도가 균일하게 유지되고 후숙 과정 없이 수확 후 바로 먹을 수 있어 다른 멜론보다 높은 가격대에 팔리고 있습니다. 춘천 한의원 멜론은 1년에 단 40일만 출하되면서 시장에 나오자마자 품절 대란이 빚어지기도 합니다. 한의원 멜론은 지난 2008년 이태익 강원대 농과대학 박사가 개발한 품종인데 생산은 춘천에서만 가능합니다. 올해는 49 농가에서 400여 톤을 생산해 판매액은 20억 원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희가 공동 선별장에서 15브릭스 이상 고당도 상품만 선별해서 출하하고 있어서 이제 고품질을 자랑하고요. 그로써 저희 춘천의 이제 자랑스러운 농산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춘천 한의원 멜론 생산자 연합회는 지역 소비자들을 위해 오는 28일부터 이틀간 춘천 원예 농협에서 직판 행사를 열기로 했습니다. 지원 뉴스 이종우입니다. 충청북도가 교원 징계위원회를 열고 호화 연수 의혹을 받고 있는 김용수 충북도립대 총장을 해임 의결했습니다. 김 총장은 지난 2월 자신의 배우자와 3명의 교수 등과 함께 4박 5일 일정으로 제주 연수를 다녀온 가운데 이들은 4박 5일 일정 동안 5천만 원의 학교 예산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또 연수 보고서를 부풀려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 같은 비위 사실은 국무조정실 감찰을 통해 확인돼 충청북도로 이첩됐습니다. 한편 충청북도는 제주 연수에 동행한 교수들에 대해서도 중징계를 의결했으며 구체적 징계 수위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 충북도당 위원장인 이광희 의원이 당내 친이재명계 최대 조직인 더민주 전국혁신회의 지도부에 입성합니다. 더민주 전국혁신회의는 오는 29일 청주 오스코에서 전국대회를 열고 이광희 의원을 비롯한 5명을 공동 상임대표로 하는 3기 지도부를 출범시킬 예정입니다. 이광희 의원은 당원 중심의 정당을 통해 국민 주권 국가를 만드는 데 최선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모레 행사에는 당대표에 도전하는 박찬대, 정청래 의원 도 참석해 발언 기회를 가집니다. HMG그룹이 신분평 더웨이시티 제일풍경채 견본주택을 오늘 개관하고 분양에 들어갔습니다. 이 아파트는 청주시 장성동 일대 지하 2층, 지상 29층, 12개 동 총 1,448가구로 조성되며 입주는 2028년 5월 예정이고 평균 분양가는 3.3제곱미터에 1,354만 원입니다. HMG그룹은 먼저 다음 달 4일부터 7일까지 민간 임대 아파트 793가구에 대한 청약을 받고 일반 아파트 655가구에 대한 분양은 다음 달 중순쯤 확정해 실시할 계획입니다.
국내 최대 전시 전문 기업인 몇 세 이상 주최로 개막한 충북 베이비 페어 앤 유아교육전이 모레 일요일까지 청주 오스코에서 계속됩니다. 청주 오스코에서 열리는 첫 육아 박람회인 이번 전시는 국내외 유명 육아 브랜드들이 대거 참여한 가운데 중부권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지고 있습니다. 주최 측은 주말 이틀 동안은 인기 캐릭터 공연 등 가족 단위 방문객들에게 즐겁고 풍성한 관람 경험을 선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음성군 생극면 신양리 일원에 생극 2산업단지가 들어섭니다. 음성군은 총 사업비 777억 원을 들여 현재 가동 중인 생극산단 동쪽에 40만 3천 제곱미터 규모로 생극 2산업단지를 조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생극 2산단은 오는 2027년 준공을 목표로 내년 상반기 착공할 계획입니다. 충주경찰서는 음주 측정 직전 양주를 들이마시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을 쓴 스리랑카 국적의 40대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A씨는 지난 15일 새벽 충주시 목행동 인근 공터에서 동료들과 술을 마신 뒤 기숙사까지 5km가량을 운전하다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붙잡혔습니다.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비자가 취소될까 두려워 음주운전을 부인하기 위해 술타기 수법을 사용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외면받았던 충북형 공공배달앱이 이용률이 급증하며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장기 불황으로 벼랑 끝에 놓인 자영업자에게 공공배달앱의 활성화는 의미가 적질 않은데요. 네, 이제는 성장과 동시에 이 성장세를 지속할 수 있는 단단한 기반 마련이 중요합니다. 소비자와 소상공인의 윈윈이 이어질 수 있도록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함께 정부와 지자체의 지속적인 지원이 뒤따라야겠습니다. 이상으로 CJB 8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